현지 시각으로 9월 29일에 있었던 밀란과 피오렌티나의 경기에서 프랑크 리베리가 원정팀 피오렌티나 소속으로 경기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팀 밀란 팬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그리고 몇 명에게는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교체 아웃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리베리가 이렇게 홈팀 밀란 팬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경기장에서 교체 아웃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리베리는 이날 굉장히 드물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드문 가짜 9번 팔소 노에베 포지션에서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베리의 가짜 9번으로서의 활약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과거 리베리가 바이언 시절에서 과르디올라의 지휘를 받으면서 활약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과르디올라의 바이언 첫 번째 시즌에 있었던 내용을 담은 책인 헤어팹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리베리에게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끼는지 물었다. 하지만 리베리에게 있어서 과르디올라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과르디올라는 메시를 가짜 9번으로 두고 플레이하는 것에 익숙했다. 중앙 공격수이지만 페널티 에리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후방에 위치하고 갑작스럽게 나타나 상대 중앙 수비수들을 공격하는 중앙 공격수가 바로 그것이었다. 펩은 리베리가 이를 위한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굉장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헤어펩의 이러한 구절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팔소 노에베, 가짜 9번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중앙 공격수와는 다르게 박스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후방의 공간, 즉 미드필더와 가까운 공간에 위치해서 그들과 좀 더 연계가 많이 되어 플레이를 가져가고,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상대 수비가 예측할 수 없는, 특히 상대 중앙 수비가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나타나 이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공격을 가하는 이러한 존재를 의미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가짜 공격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축구 종목에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축구는 15개의 포지션이 존재하는 종목입니다. 15개의 포지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레프트백, 라이트백이 아닌 기본적으로 선수가 위치해서 공을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는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레프트백이라든지 혹은 센터백이라든지 혹은 레프트 윙어, 라이트 윙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포지션, 직역했을 경우에 위치가 아닌 롤, 즉 역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레프트백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 특히 4-4-2라든지 4-3-3이라든지 포백에서 레프트백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는 보통 레프트백 포지션 혹은 레프트 윙어의 포지션에 위치하게 됩니다. 반면에 레프트 윙어를 수행하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레프트 윙의 포지션 혹은 왼쪽 공격수, 레프트 포워드 포지션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롤에 해당이 되게 되고, 반면에 축구 종목에서 해당 롤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위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말 그대로 위치, 포지션은 15개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는 433, 442, 343, 3412 등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이든 결국에는 이 15개의 포지션 안에서 어떤 선수를 어디에 배치시키느냐, 그리고 서로의 간의 위치 변화를 가져갈 때 어떤 식으로 위치를 변화를 가져가기가 좀 더 용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갈리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15개의 포지션, 15개의 위치 안에서 선수들이 그 위치 변화를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국 팔소 노에베, 가짜 9번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중앙 공격수의 위치를 비워놓고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리고 본인이 중앙 공격수의 위치를 비워놓고 어딘가 다른 포지션에 위치했을 때 그 위치를 다른 선수가 메꾸느냐, 혹은 메꾸지 않고 비워놓았다가 박스 안에 해당 중앙 공격수 위치에 공격수가 필요한 시점에 그 위치에 나타나거나 혹은 도달하느냐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리베리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수비 국면에서는 5-3-2 진영에서 최전방 투톱에 위치했지만, 공격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최전방에 머무는 것이 아닌 최전방 중앙 공격수 자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비워놓고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사이드 하프 자리에 와서 본인이 앞을 보고 공을 소유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가져갔습니다. 이는 메시가 과르디올라의 부임 이후 계속해서 팔소 노에베, 가짜 9번으로서 활약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데요. 전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선수는 항상 앞을 보고 공을 소유할 수 있어야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이 경기에서 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베리는 이날 경기에서 계속해서 본인이 앞을 보고 공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마 바르셀로나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크게 어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리베리 대신 메시가 들어가 있고 상대의 최종 압박 라인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메시가 드리블을 해서 해당 압박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수비수들을 자신에게 고정시키고, 이로 인해서 좌우폭을 확보해서 프리 상태에 놓여있는 선수들을 향해 패스가 나가는 상황인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패스가 나가고 피니싱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보통은 일어나게 되는데, 처럼 메시도 그렇고 리베리도 그렇고 가르디올라는 팀에서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는 선수는 항상 앞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공에 최대한 많이 관여해야만 그것이 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메시는 여태까지도 계속해서 가짜 9번 팔소 누에베로 바르셀로나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리베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시점이 늦긴 했지만 지금 현재 피오렌티나에 와서 이번 경기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Disparo de Pulgar directamente bien ahora. Para Lirola. Chiesa. Chiesa con Teo. Chiesa ha puesto bien la pelota un poquito más adelante. Vaya taconazo de Lirola. Eso merece gol. Es que es un equipo realmente de mitad de tabla como mucho. Es la verdad, ¿eh? Es así. Jugó Pavel para Pulgar. Milenkovic con Paul Lirola. Ribery. Otra vez Badel. Abierto hacia la izquierda para Enrique Dalbert. Va a controlar ante Calabria. Va a buscar el apoyo en quién. Ahí otra vez en Castrovilli. Busca Castrovilli. Penalti. Es que el Milan está esperando atrás. Está entregado completamente el Milan. Se está divirtiendo ahora la Fiorentina ya. Dalbert. Lo doblaban, pero ahí en la frontal. Madre. Ribery ha encontrado puerta. Nacional de Chiesa. Chiesa y Ribery. Ribery por si acaso. Castrovilli, pero es Ribery el que marca el tercero.